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 좋죠. 좋긴 좋은데 이게 왜 나왔느냐. 볼까요? 시장 찾은 이 국민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 거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응원했습니다. 이 과일 가게인데. 아, 과일 가게 하세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밥 한번 먹고 가라. 사장님 맛있는 거 주세요. 사진 한번 저희 사진 괜찮아요? 네, 우리 밥 준비해 주세요. 대박. 야 이거 어떡해. 잘 해주시니까 실제로 도움이 돼요.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이 시장에 한마디 도신다고 그래서 주식시장 좋아지는 건 좀 영향이 있어서 여기는 뭐 그런 직접 관계가 없겠지. 그것도 개별적으로 주식 올랐다고 여기서 막 술 많이 먹고 그럽니까? 그건 아닌데 개별적으로 많이들 벌고 오니까 조금은 더 좋죠 뭐.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는 있는데 막상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좀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긴 해요. 이게 이창근 위원님 또 경제 전공이시긴 한데 주식이 오르긴 오르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막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물가는 여전히 좀 비싼 것 같고 체감은 사실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의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사실은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득을 본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화랑인 시장에서도 손해는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익을 실현을 해야지만 자기 손에 돈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딴 나라 세상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이 양극화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런 대통령의 모습은 중도층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사실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저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워딩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상 더 중도층 또 더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경제에 신경 써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공감하는 모습에 이재명 대통령 이거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잘했다고 보이고 좀 부러운 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생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민생 행보를 하면서 요즘에 가장 머릿속에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뇌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온통 부동산인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하루 최소 1메시지는 꼭 부동산 얘기가 올라오더라라는 거죠. 연일 부동산, 뭐 보유세, 아까 저희도 일면서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다주택자 외에 이제 뭐 이 임대업자들도 다 지금 다 같이 양도세 문제를 좀 건드릴 것 같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부동산에 힘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는데 되겠어? 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이 말의 주인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영상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책방에서 처음 다룬 경제 재임 중에 펀드를 하나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럼 꽤 많이 올랐겠는데요? 아마도. 부동산이 나의 가장 큰 성과다. 일단 뭐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뭐 실패했다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사실 뭐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렸었어요. 뭐 유튜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TV라는 이 유튜브에 탁현민 전 비서관과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예고편 영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하던 중에 뭐 주식 오르고 펀드 올랐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실패했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좀 실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 포인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영 대변인님. 약간 타이밍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사실 실무자들이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위반을 잘못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통감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실패했지만 이재명은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깔려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은 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5천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1년 안에 됐잖아요. 지금 5,300을 막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 5천을 이뤄낸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한다는 말보다는 본인은 실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이게 내가 부동산 실패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비뚤어지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저도 늘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시장 혼란만 초래한다. 신호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없었어요. 당시에 부동산 정책이던 정책실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그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예전에 그 지자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사람 갖다 쓰면서 인사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지적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참전하면서 네. 최소한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없애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대통령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괜히 이게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지 마시오. 나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지금 시장을 계속 요동치면서 안정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본인의 어떤 아픈 손가락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근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시지탄 저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실패했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볼 거냐, 거주의 개념을 볼 거냐. 그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책을 징벌적, 과세 정책, 그리고 임대 정책도 내놨다가 번복을 거듭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들만 피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는 소유냐 거주냐 철학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안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다음 대선 때 공약했던 세제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 정책을 거들고 있어요. 거들먹거리고 있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정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종착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본인의 철학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타산지석에 삼아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좀 제대로 확고하게 일관되게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연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매일같이 SNS에 올리고 있죠. 좀 지금 또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번에는 한다면 한다.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여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